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하영 PD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비건이에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취향 저격 비건 라이프인데요. 먼저 비건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건이 영어로 베지테리안을 줄인 약자로서 간단히 말하면 육식을 피하고 식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만을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계 채식연맹이라는 곳이 있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비건은 모든 육식을 배제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 실제로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전적으로 육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채식주의 단계에서는 닭고기나 계란 등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는 먹지 않지만 닭과 같은 가금류는 섭취하는 분들을 폴로라고 한다고 하고요. 소고기, 닭고기 등을 안 먹지만 생선 같은 어패류를 섭취하는 분들은 페스코, 육류, 가금류, 어패류를 모두 먹지 않지만 달걀이나 유제품은 허용하는 락토오보 등이 있고요. 채소까지도 허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과일이랑 곡식만을 섭취하는 분들은 프루테리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양한데 채식을 하지만 아주 가끔 육식을 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회식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가끔 육식을 하시는 분들은 준채식주의자라고 해서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동물성 식품이나 제품들이 너무 보편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온전한 비건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비거니즘과 함께 비건 지향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거니즘은 어떤 이유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비거니즘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동물을 착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동물권 보호 측면에서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도한 육식이나 자원 낭비 때문에 일어나는 지구의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비건 라이프를 실행하는 분으로는 가수 이효리 씨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비건 라이프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앞서 설명해드렸던 동물권 보호라든지 환경 보호라든지 하는 그런 신념에 의한 비거니즘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 양식이나 취향으로서의 비거니즘을 즐기는 사람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취향으로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비건 라이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건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콩고기 같은 고기를 대체한 식품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비건 식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비건 하면 콩고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콩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콩고기라고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고기를 대체한다라고 해서 대체육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혹시 선생님 콩고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학생 때 급식에 한번 나와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조금 어색한 맛이 났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대체육 가공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동물성 고기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재현해냈다고 하고요. 또 저는 몰랐는데 참치나 새우, 훈제 연어 같은 해산물 역시도 대체 해산물의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육류보다는 건강에 이롭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예전에는 대체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해양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이 대두가 되면서 새롭게 이 분야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건조 토마토 과육을 가공을 해서 참치회의 식감을 내는 식품이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녹두로 만든 식물성 연어도 있다고 합니다. 또 비건 계란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계란 흰자를 식물성으로 대체해서 만드는 식품이고요. 최근에는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비건 과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통해서 다양한 비건 메뉴를 즐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비건 음식이나 디저트를 파는 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카페를 방문해서 손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여기 비건 카페에 오셨는데 특별하게 이 매장 찾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생일 케이크 찾고 하다가 뭔가 특별한 케이크가 있는 것 같아서 방문하게 된 것 같아요. 비건 케이크라고 해서 좀 더 특별하고 그래 보였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비건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었을 때 거기는 이제 워낙에 인도 친구들이 이제 비건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이제 그런 음식들이 되게 자주 나왔어가지고 뭐 콩고기나 이런 거 먹어봤었던 것 같아요. 드셔보셨을 때 차이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뭔가 좀 건강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먹었을 때 좀 죄책감이 덜한? 비건 음식은 먹었을 때 아우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음식도 있고 예. 뭔가 먹었을 때 뭐 케이크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별로 다른 게 없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문했던 카페가 비건 케이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오신 커플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이 커플처럼 예쁜 케이크 혹은 뭐 특별한 케이크를 찾아서 비건 카페를 찾으시는 손님들이 많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하게 채식주의를 실천해서 여기에 왔다기보다 그냥 유행하는 SNS 맛집을 찾아가듯이 이 공간에 방문하신 것 같다고 느꼈고, 저도 이 카페에서 케이크랑 음료를 주문을 해봤는데요. 직원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 카페에서 가장 베스트 메뉴라는 그 크림이 듬뿍 발린 무화과 케이크를 주문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바로 SNS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데코레이션이 되어서 나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이 비건 카페의 인테리어나 쇼케이스 같은 것들도 젊은 세대들이 방문하고 싶은 트렌디하고 굉장히 예쁜 공간이어서 제가 이 카페에 한 30분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그 사이에 손님이 계속 들어오시고 또 포장도 계속 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건 카페라고 해서 일반 카페와 특별히 다를 것 없이 다들 일반 맛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건 카페는 취급하는 음식이 디저트잖아요. 그러니까 논비건 메뉴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진입 장벽이 좀 낮을 것 같긴 한데 비건 레스토랑은 어때요? 네, 제가 같은 날 비건 레스토랑도 방문을 해봤는데요. 관련해서 해당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건 매장을 하신 지 좀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저희는 비건 레스토랑을 운영한 지는 13년 차 됐고요. 위치를 조금 옮겨서 운영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비건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부터 이제 비건만 파는 레스토랑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비건인 메뉴가 반, 비건 아닌 메뉴가 반 이렇게 레스토랑을 시작했어요. 다양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요. 근데 점차 이제 비건이신 분들의 니즈가 많아지면서 비건 메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오시는 분들이 저희 실제로 비건이신 분과 비건 아니신 분들의 비율이 비건 아니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80% 정도가 비건 아니신 분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건강한 한 끼를 드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 레스토랑의 경우는 앞서 방문했던 비건 카페보다 조금 더 클래식한 비건의 느낌이 풍기는 공간이었는데요. 흥미로웠던 점은 처음에 이 레스토랑이 비건 전용 레스토랑이 아닌 상태로 시작을 하셨는데 찾아오는 분들의 수요가 많아서 지금은 비건 메뉴가 대다수인 상황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매장의 분위기가 클래식해서 왠지 비건분들만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오히려 비건이 아니신 분들이 한번 비건 음식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매장이 연남동에 있다 보니까 근처에 트렌디한 잡화점이나 카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근방에 있는 다른 매장들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위해 비건 레스토랑을 일부러 찾아오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 PD도 비건 메뉴 도전해봤죠? 네. 간 김에 또 먹어봤죠. 그래서 인터뷰를 위해서 방문한 두 곳에서 비건 메뉴를 모두 도전해 봤는데요. 일단 뭐 그 비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계란이나 설탕, 그런 동물성 크림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크림을 사용한 그런 케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메뉴는 뇨끼, 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뇨끼 메뉴와 또 볶음밥, 덮밥 같은 메뉴들을 먹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쉽게도 이 비건 메뉴들이 아직 저에게는 살짝 낯선 느낌이었다. 케이크에 설탕은 들어가겠죠. 설탕이 우유는 안 들어갑니다. 설탕도 안 들어가요? 네, 설탕도 안 들어가서 이게 네.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크림이 많이 올라간 케이크를 먹을 때 기대하는 단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그쵸. 눅진한 우유 크림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이 아니라 굉장히 산뜻한 가벼운 느낌의 크림의 맛이 나요. 그래서 이 내가 기대했던 진한 맛이 나지 않으니까 살짝 어색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떡볶이나 마라샹궈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고 조금 핑계를 대보자면 또 약속이 많아서 제가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간이 센 음식에 혀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죠. 네, 비건 메뉴들이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재료의 맛이 굉장히 충실하게 느껴지고 풍미가 있는 편인데 제가 평소에 익숙하게 느끼는 강렬한 단맛, 아까 말씀드린 강렬한 단 크림의 맛 그런 것들이 나지 않고 강렬한 짠맛이 나지 않고 훨씬 간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든달까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도 슴슴한 간으로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저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비건 메뉴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굉장한 장점으로 느껴졌던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날 이제 여러 매장들을 돌아다녔잖아요. 인터뷰를 핑계로. 네. 네. 여러 매장들을 돌아다니느라고 굉장히 많은 메뉴를 먹어봤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세 그릇 이상 음식을 먹었는데도 평소보다 더 과식을 한 편이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다 먹고 나서도 기분 나쁘게 배부른 느낌 있잖아요. 저희가 막 허겁지겁 뭔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느껴지는 더부룩함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속이 좀 편했군요. 속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비건 음식의 최대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느낄지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런데 아직은 어떻게 방문해야 하는지 또 비건 메뉴를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이런 정보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비건이 아닌 사람이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비건주의 매장을 직접 찾아서 방문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장벽이 네.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은 비건 체험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비건 매장을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플레이랑 앱스토어 등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전 세계 비건 친화 레스토랑을 모아둔 앱이나 비건 제품을 판매하는 앱, 채식 식당을 검색할 수 있는 앱, 또 비건 레시피를 소개하는 앱 등 비거니즘을 지향하고 비건 문화를 체험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 세계 비건 친화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앱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만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거니즘 체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비건 식당에 가보고 싶은데 조금 막막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플리케이션들 검색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는 비건 라이프를 즐겨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건 카페나 레스토랑에 꼭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검색하셔서 카페나 레스토랑 가서 하나 주문해 보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긴 한데, 하지만 이런 매장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건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다, 나도 비건 라이프를 네.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일상에 작은 변화만 주셔도 가능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접근성이 높고 쉬운 방법은 아마 매일 실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커피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라떼 하나씩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카페에 동물성 우유가 아니라 뭐 두유라든지 오트밀크, 귀리 우유 옵션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저는 오트밀크가 기본 우유 옵션보다 조금 더 달달한 맛이 나고 고소한 맛이 강해서 좋아하는데 거창하게 비거니즘 실현하기가 조금 어렵다,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라떼 주문하실 때 그냥 우유가 아니라 오트밀크 옵션으로 바꿔서 주문해 보시는 것도 그 좋을 정도만 것 해도 같습니다. 비건은 라이프를 그렇죠. 네. 즐기고 있는 거군요. 지향하고 있는 거죠, 네. 비거니즘을. 또 앞서 비거니즘 관련 앱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완제품으로 제공되는 이런 비건 음식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접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비건 가공식품을 파는 매장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도 있어요. 제가 그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다운받아서 좀 살펴봤는데 대체육, 빵, 아까 말씀드린 오트밀크, 그리고 과자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챙겨 드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비거니즘을 실현하면서 단백질을 먹느냐라고 네. 하실 수도 있는데, 보니까 닭가슴살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육포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외에 카레, 마라탕 소스, 마요네즈 같이 이 소스 부문에서도 식물성으로 만든 다양한 소스들도 찾아볼 수 있어서 직접 찾아가기가 힘드시면 이런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재료를 구매하셔서 체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비건이라고 하면 보통 먹는 것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비건이 꼭 음식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라면서요. 네, 비건의 사전적인 의미가 채식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건 라이프 스타일을 음식에 한정지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입는 옷이나 물건, 화장품 등에서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비건이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건 화장품이나 의류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비건 화장품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을 말하는데요. 꿀이나 밀랍, 백설탕 등이 포함되지 않고 이외에도 식물성이나 합성 성분만을 이용해 제조되는 그런 화장품을 말하고 또 제조 후에는 비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데요. 네. 그래서 비건 인증 마크가 붙어 있으면 이 화장품이 비건 제품이다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최근에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 비건 화장품 시장 역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비건 화장품의 경우에는 성분의 특성상 논비건 제품에 의해서 피부에 자극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도 제가 그냥 제 피부에 맞아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알고 보니 비건 제품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건 의류, 비건 패션이라고도 하는데 비건 의류는 가죽이나 모피, 울 등의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옷을 뜻하고요.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키워드가 패션계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패션을 전개하고자 하는 브랜드들이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말에 관련한 패션쇼를 뚝섬에서 진행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비거니즘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엔 동물권 보호에서 나아가서 개인의 건강, 환경 보호까지이기 때문에 일전에 저희가 이제 강 PD님이 소개하셨던 제로 웨이스트 운동과도 결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방문했던 레스토랑의 사장님께서 한마디 덧붙여 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동물권 문제 때문에 이제 비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두 가지 모두 접점은 너무 많은 것을 소비했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에서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네, 이렇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 결국 제로 웨이스트랑 비건은 방향성을 같이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비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비건 음식들이 있더라도 계속 새로 그 제품을 사서 버리는 게 비거니즘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비건 매장에 방문하거나 소비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기존에 있는 물건들 최대한 잘 활용하고 또 가끔 채식으로 식단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 취향 저격 비건 라이프를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제가 이 조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비거니즘이 조금 장벽이 높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방문해보니까 생각보다 허들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랑 다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뭐 비건에 대해 조금 궁금하긴 한데 정보가 없어서 도전해보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정보에 따라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건 음식이 완전히 제 입맛에 맞진 않았지만 네. 속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만약에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신다. 네. 혹은 뭐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비건 클렌징의 차원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주하영 PD와 함께 취향 저격 비건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시 강수현 PD가 체험 삶의 현장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